그분들한테는 한 번이지만 저희한테는 뭐 그게 일상사고요. 예, 뭐 지구를 구하는 경우.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장철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삼성서울병원의 정치량 교수님을 모시고 Meet the Expert라는 코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철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중환자학회 뉴스레터를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대한중환자학회 회원분들에게 교수님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그 삼성서울병원 중환자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치량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호흡기내과 전문의입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 그 신속대응 진료팀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중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중환자의학 세부 전문의로 활동하게 되셨나요? 제가 그 전국대병원에서 이제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수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펠로우 1년차 가을 정도에 저희 이제 멘토이신 이흥범 교수님께서 그 중환자 트레이닝 시스템을 한번 좀 우리도 시작을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첫 주에 그 자바로흡 시도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제가 첫 타자로 저널 컨퍼런스를 하기로 했는데 그 논문을 제가 호흡기내과를 전공한다고 했는데도 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한 줄 한 줄인데 그 터미놀로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서 처음 낯선 용어들이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직 그 당시만 해도 10여 년 전이니까 중환자 의학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공부한 것들이 이제 쌓이니까 좀 희귀한 잘 아는 편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환자 의학을 계속 업으로 삼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을 모신 이유는 신속대응팀이라고 했죠. 래피드 리스폰스 팀에 대한 익스퍼트로서 저희 홍보위원회에서 선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대응팀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응급실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급성 악화되는 그 입원 환자들을 모니터링하고 조기에 저희가 소생 치료 또는 이제 그 이어지는 것이 뭐 기도 확보라든지 샤게 치료라든지 호흡 부전에 대한 여러 가지 결국 이제 심폐소생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치료에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그 신속대응 진료팀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요. 영어로는 Rapid Response System이라고 하고 그 이제 구성원들의 활동 방법에 따라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간호사가 주로 프라이머리 진료나 콜을 받게 되는 Rapid Response 팀이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저희 병원이나 여러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병원들이 서울 아산이나 뭐 이런 데 포함한 여러 병원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2년 전까지는 의사 주도로 하는 메디컬 이머전스 팀에 속했던 구조를 갖고 있었고요. 마지막은 ICU에 있는 팀이 아웃리치에서 가는 크리티컬 케어 아웃리치 팀, 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이나 어떤 행동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래피드 리스폰스 시스템은 주로 이제 에이퍼런트 림, 이퍼런트 림 이렇게 이제 구조를 설명하는데 에이퍼런트 림은 결국 환자를 조기에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어떤 신호나 어떤 그 액티베이션의 연락을 받는 방법들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에이퍼런트 림이 있고 그 환자에 대한 상황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퍼런트 림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신속대응 진료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병원에서 이 부분에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속 대응팀의 구성이라든가 운영, 방금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운영 그 수가 등을 삼성서울병원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어퍼런트 림의 스크리닝 시스템 이런 네. 것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신지 네. 그 점을 설명해 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저희는 이제 그 뮤스, 그 모디파이드 얼리 워닝 스코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점수를 이제 구분해서 단계별로 적색, 빨간색, 그다음에 오렌지, 노란색, 녹색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환자들 EMR을 저희 병원에 오시면 성인 소아, 신생아 제외한 성인 소아 입원 환자 대상으로 그 환자의 생체 징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 RRT 팀의 팀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문자가 가서 별도 연락이 병동에서 없더라도 저희가 조기 대응을 하는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오렌지까지는 저희가 액티브하게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오렌지 불이 켜졌으면 그 해당 병동의 주치의나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환자 진료를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시범 사업이 이제 올해 12월로 이제 끝나가는데 시범 사업은 아시다시피 세 등급으로 구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사실은 시작할 때는 3군으로 시작했고요. 3군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그 간호사들이 이제 2인 체제로 처음엔 돌아갔다가 작년부터 이제 5인 체제로 해서 데이 이브닝을 커버하는 2군 체제로 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제가 알기로는 국내 7개 병원인가요? 좀 확실하진 않은데 그 정도는 3군으로 돼 있어서 24시간 365일 커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간호사 주도로 데이 이브닝을 하고 의사한테 연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야간에는 전문의가 당직을 해서 연락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서 병동에 있는 위험한 환자들 조기 대응하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네. 그렇게 직접 관여를 하시다 보면 주치과들하고 혹시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없으신가요? 저희가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과별로 특히 이제 메이저 진료과들은 자기 환자들이 직접 이렇게 맡아서 보고 있는 과들이기 때문에 처방이나 환자 처치나 어떤 그 의사 결정 과정에서 컨플릭트가 없었진 않았고, 근데 그게 이제 해가 거듭할수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일방적으로 주는 입장이고, 그분들은 가슴을 쓸어내는 순간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도와주는 경험들을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그런 갈등은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작할 때 정형외과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아마도 바이탈에 좀 익숙치 않거나 병동에 집중도가 인력이 떨어지는 서저리 계열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좋은 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겪어보고 나면은 이 네. 도움을 거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속 대응팀을 갖다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신속 대응팀의 운영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어떤 것을 예로 들어야 될까요? 제 가장 큰 것은 이제 야간 당직입니다. 야간 당직을 하고 나서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결국 야간 당직을 선호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충분한 보상이나 휴식이 보상돼야 되는데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을 기피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인력을 리크루트하는 게 굉장히 제일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 시작하는 병원에서는 각 진료과의 어떤 진료권에 대한 어떤 갈등, 오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완전 숙련된 중환자 진료나 급성 진료에 숙련된 그 간호사나 의사들이 양성된 채로 와야 되는데 포함돼야 되는데 진료에 그런 인력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근무의 스트레스라든지 야간 당직의 어떤 부담 때문에 어려운 면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RS 팀을 유지하면서 좀 어려운 거는 적극적으로 환자가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미리 연락을 해주는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도 병동에 있는 간호사들은 연락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마음속에. 그 다음에 어떤 과의 주치 성향에 따라서 또 연락을 좀 늦게 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액티베이션 도스를
적어도 1000 퇴원 환자당 적어도 20건 이상은 이제 있어야 된다고도 보통 문헌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문화를 또 만들어서 유지하는 게 좀 상당히 어렵고, 근데 마지막으로 외국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이 보호자들이 바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의 되게 중요한 파라미터로 봐요. 그 RRS의 성공 여부를. 근데 이제 상상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하게 둔다면 그거를 어떻게 다 저희가 감당할지에 대한 어떤 문제. 그래서 아직은 거기에 한계점이 우리나라 시스템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보호자들의 연락을 받으면 아마 RS팀이 한 4팀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네, 않을까 네. 싶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본관, 별관, 안병원을 한 팀이 운영하는데 건물별로 한 팀씩 운영을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와 인력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는 게 사실 아까 주황색이나 빨간색이 뜰 때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 전 단계에서부터 맞습니다. 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포상? 네, 예, 이런 네. 것들을 약간 네, 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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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그거에 대한 리워드가 있으면 네. 오히려 참 네, 네. 간호사 입장에서도 네. 미리 알려주면 와서 봐주고 네. 본인도 포상을 받을 수 있고 네. 참 좋은 시스템으로 갈 수 있어요. 저희도 그래서 그걸 늘려보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의사주도 MET로 활동할 때는 의사 전문의가 연락을 받으니까 좀 배려가 있을 부담스럽죠. 것 같아서 전문 간호사 분들로 바꿔서 좀 더 활성화될까를 기대하고, 또 저희가 이제 상품권 같은 것도 연락하면은 초기 100건까지는 저희 병원에 있는 그 커피 상품권 같은 걸 좀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결국은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 네, 거라서 네, 그게 근데 네. 이게 언젠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네. 기대할 수 있는 또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이제 쌓아가야죠, 신뢰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신속 대응팀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은 소개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혹시 해주실 만한 에피소드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매일매일이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특히 병원의 환자 안전의 구멍과 구멍을 통과한 상황을 거의 매일 맞닥뜨리니까 매일이 에피소드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의미 있게 이제 보는 것은 환자들의 아웃컴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보다 저희의 이제 실제 고객은 병동에 있는 간호사분들이거든요. 주치의나 전공의 전연차나. 근데 그런 분들이 저희가 도와준 상황을 가지고 뭐 후일담으로 병원 어떤 게시판에 올려준다든지 칭찬글을.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지긴 하는데 요즘은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부분이 되게 좋았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힘이 되는 에피소드고, 뭐 보통 이제 뭐 TV나 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좋아지는 환경이나 그 이벤트는 사실은 거의 매일이라. 그렇죠. 네, 병동의 네, 간호사 네.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정말 슈퍼맨처럼 네, 나타난다고 네,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일 네, 것 네. 같고요. 그분들한테는 한 번이지만 저희한테는 뭐 그게 일상사고요. 예, 예, 네, 예, 뭐 예. 지구를 구하는 영웅.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예. 그리고 그런 건 없나요? 그렇게 환자를 딱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이러면 이 환자가 너무 중환이다 그러면 막 특정 과들에서는 이 환자를 좀 이렇게 트랜스퍼 받아서 아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런 제안들은 안 들어오나요? 그런 게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저희 병원 이제 중환자의학과라는 과가 이제 있어서 이제 받아서 보긴 하는데, 병동에서는 대신 저희가 이제 어떤 과로 협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긴 합니다. 그런 예. 제안. 예, 해주시는 예, 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이 환자는 지금 네. 뽑기 내과의 진료가 네,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카디올로지를 꼭 보셔야 네,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신속 대응팀 제도는 더 많은 병원들을 퍼져나갈 걸로 예상되는데요. 병원에서 신속 대응팀을 초기 조직 및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팁이 있으시면 네. 조금 공유해 가장 주시죠.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에는 적절한 도스, 연락이 조기에 잘 돼야 환자 악화를 조기에 저희가 막거나 예방,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전문의나 상급자 간호사가 병동에 갔을 때 후배나 하급, 자기보다 조금 이제 연배가 어린 간호사나 주치의를 블레임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야간에 이제 콜이 겹치거나 할 때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을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고 블레임하기 시작하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저희가 알게 되거나 CPR 상황에서 결국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효과적이지 않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분들을 블레임하지 않는 문화를 하는 게 좀 최대한 친절하기 위한 어떤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지표들, 그거를 지표를 삼아서 병원에 보여주거나 우리 팀 내에 공유하는 것들이 관련된 그 액티베이션 지표, 뭐 건수, 간호사 호출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좀 매주 또는 매달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날 오후에 한 30분 정도 모여서 일주일 사이에 리뷰를 합니다, 같이. 그러면 굳이 누가 어떻게 잘했어, 못했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그 팀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트릭스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힘 있는 리더십을 한 명은 우리 시스템에 넣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료부원장님 소속으로 제 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 소속이나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높은 리더십의 그 인력을 부원장님이나 원장급 정도를 넣어서 그 팀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받는데. 네.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신속 대응 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정부, 학회,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네.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급성악화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 팀원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보상을 팀원들이 느낄 수 있게, 의료진들, 결국 이제 숙련된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수가에 어떤 근무의 어떤 그 제한이나 방안을 응급실에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도는 만들어줘야 이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학회에서는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 이거의 어떤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연구 발표를 해서 계속 보여주는 노력들이 동시에 필요할 것 같고, 또 동시에 이런 진료들이 작은 이제 저희 같이 큰 상급 종합병원 이외에도 2차 병원급에서도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진료 프로토콜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보상 방안이라든지 수가 방안, 이런 것들을 학회에서도 같이 좀 노력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래야지만 그 병원들 경영진들이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보상 없이 인력을 뽑아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병원, 학회, 그 다음에 정부 담당자들에게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 그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네네네. 훌륭한 인력들이 ERS라는 시스템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더 많은 활약을 해 나갈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학회나 정부나 모든 병원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중환자학회 회원분들께 정치환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이걸 지금까지 봐주시고 계시다면 굉장히 감사하고요. 중환자학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순수하게 그 급성 진료, 중환자 진료에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중환자와 관련된 의료진들이 사실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의 방향이 요즘 이제 신문에 나오는 제목들을 좀 보면은 필수 의료 강화,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 신속 대응 진료 시범 사업,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투자의 의지와 지원의 의지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한테는 코로나 때도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충분한 보상과 휴식이 없는데 사명감으로 진료 현장을 맡고 계신 걸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참아보면 조금 빛이 보이지 않을까? 진짜로요? 네, 그런 이제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환자의학의 좋은 투자와 정책 방향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대 다닐 때, 간호대 다닐 때
중환자학의 어떤 사명감과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했던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길 희망해 보고요. 좀 참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하지만 기다리는 그 동안에 자기를 훼손시키면서 너무 번아웃되지 않게 해하지 않게 자기를 좀 지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저희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네. 학교에서 더 열심히 네. 저희 회장님이야 저희 이사진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치란 교수님과 오늘은 RRS, Rapid Response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